다음 정리 5.9는 곡면 위의 법공률과 모양연산자 S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자, 곡면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위에 곡선 알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곡선 알파가 있으면 한 점, 곡선 알파 위 한 점 P에서 접벡터 알파 프라임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알파 2 프라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알파가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한다면 알파 프라임은 t가 되고 알파 2 프라임은 여기 한번 써보죠. 알파 프라임은 t가 되고 알파 2 프라임은 t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한번 요 식을 보면 알파 2 프라임이 t 프라임이 되는 거거든요. t 프라임과 u를 내적한다는 거는 이거는 법공률의 정의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곡면의 한 점 P에서 법공률은 곡면이 점 P에서 알파 프라임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U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냐, 그러니까 곡면이 얼마나 급격하게 굽었냐를 나타내 주는 게 사실상 곡면의 법공률과 같다라는 겁니다. 네, 재밌죠?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알파 프라임은 접 벡터이기 때문에 단위법 벡터장과 내적하면 항상 0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제가 직교한다 이렇게 쓴 것처럼, 자, 이것을 t에 대해서 외계 변수 t에 대하여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고 플러스 u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이렇게 생략을 해보고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한 쪽을 알파 프라임 u를 놔두고 우변으로 이 친구를 넘기면 이게 바로 알파 프라임과 모양 연산자 알파 프라임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u가 얼마나 변하는지 모양 연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계산해서 보여드리죠. u를 성분함수 u1, u2, u3로 된 벡터장이라고 하고 정식 곡선 알파를 x, y, g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알파 오브 t이고 x, y, g도 다 t에 의존하는 함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알파 프라임 방향으로 모양 연산자를 보면 알파 프라임 방향으로 u가 얼마나 변하는지, 요거는 이제 요 성분함수 각각을 방향 미분하는 거죠. 그죠? 알파 프라임에 대해서 성분함수를 미분하고 알파 프라임에 대해서 성분함수를 미분하고 프라임에 대해서 성분함수를 미분하면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알파 프라임과 그레디언트 u1을 내적한 거고 알파 프라임과 그레디언트 u2 알파 프라임과 3를 내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알파 프라임은 알파 프라임은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x를 t에 대해서 y를 t에 대해서 g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벡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파 프라임은 t에 대해서 x를 미분하고 t에 대해서 y를 미분하고 t에 대해서 g를 미분한 게 알파 프라임이고 u1, 그레디언트 u1은 u1이라는 다변수 함수를 그레디언트니까 x에 대해서 u1을 미분해서 y에 대해서 u1을 미분하고 g에 대해서 u1을 미분한 게 지금 요만큼이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콤마 뒤에 콤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요 콤만 먼저 이제 집중을 하면 지금 x에 대해서 u1을 미분하고 t로 x를 미분한 거죠. 이렇게 곱한 거. 그죠? 플러스 이렇게 하면 눈에 이제 또 보이시죠? t에 대해서 u1을
미분한 겁니다. 그게 요만큼이 된 거고요. 뒷부분에 이 친구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t에 대해서 u2를 미분한 거고 t에 대해서 u3를 이렇게 미분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u1, u2, u3 벡터장을 단위법 벡터장을 미분한 거죠. 그죠? t에 대해서 u를 미분한 겁니다. 네. 다르게 쓰면 u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마이너스 u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u 프라임을 알파 프라임 방향으로 모양 연산자를 쓴 거다. 됐죠?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법공률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네요. 네, 정리 5.9의 결과로 몇 개의 따름 정리가 있습니다. 네, 점P 공면 위의 점P에서 접벡터 하나를 선택할 텐데 이 단위 접벡터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1인 단위 접벡터 하나 선택하면 그 공면 M에서 그 UP 단위 접벡터 방향으로 법공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노테이션 쓸 수 있겠죠. 법공률인데 UP 방향으로 법공률을 보겠다라는 거는 정리 5.9에 의해서 UP의 모양 연산자와 UP를 내적하면 된다라는 게 됩니다. 네. 자, 요거 정리 5.9를 이해하셨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면이 하나 있고 증명을 해봐야죠. 공면 위에 정직 곡선 알파에 호장에 의한 매개화를 하면 단위 속력 곡선 베타 S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베타 S를 가지고 단위 접벡터 T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미분한 거,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베타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점 P에서 법공률을 구한다는 거는 정의에 따라서 T' of S와 U를 내적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T' of S가 베타를 두 번 미분한 거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지금 정리 5.9에 따라서 베타 대신에 베타 2' 대신에 한 번 미분한 거의 법공률과 베타를 내적하면 되죠. 왜? 5.9를 보시면 알파를 두 번 미분한 거와 단위법 벡터장의 내적은 이 친구를 한 번 미분한 거로 내리면서 하나는 모양 연산자를 씌워줬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는 알파, 한 번 미분한 거로 줄여들면서 대신에 모양 연산자를 하나 씌워서 이렇게 내적을 해준 거죠. 이게 바로 정리 5.9 되죠.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S에 베타 프라임 대신에 T를 넣어보고 여기도 베타 프라임 T 이렇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임의의 어떤 U라는 단위 접벡터 하나를 선택을 해보면 U를 해보죠. 여기서는 지금 접벡터가 T 방향일 때 법공률을 구한 거잖아요. 그죠? 접벡터가 T 방향일 때, 그죠? 그러니까 접벡터가 T 방향일 때 법공률을 구하면 STT 이런 식이니까 접벡터가 U 방향, 물론 이제 단위 벡터여야 되겠죠. T가 크기가 1인 U 방향의 법공률을 구한다라는 거는 T 대신에 U를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사실상 이 친구가 카파 n of t 방향의 카파를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임의의 접벡타인데 단위 접벡타 방향으로 법공률을 구한다라는 거는 요 접벡타 두 개가 되고 한쪽은 모양 연산자를 이렇게 취해주면 된다라는 게 요 결과가 따름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의 따름 정리는 자, 그림을 좀 추가해 봤고요. 두 번째 따름 정리는 그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단위 속력 곡선이 곡면 위에 있고 점P가 하나가 정해지면 그 점에서의 접선 벡터, P에서의 접선 벡터,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T가 되겠죠. 그죠? 크기가 1인 그거를 크기가 1인 접벡터를 P점에서 U벡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점 P에서 베타, 단위 속력 곡선 베타의 곡률, 곡선의 곡률을 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걸 이제 특별히 제로라고 해봤고요. 점 P에 있는 걸 이제 제로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타를 이 곡선 베타의 n 단위 주법 벡터장 n P점에서 n이고 그 n과 곡면 위에 u 단위법 벡터장 사이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상에선 n이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게 좀 맞긴 하겠죠. 베타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니까. 근데 일부러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시라고 위로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법공률, 곡면의 법공률 어디서? P점에서 곡면의 법공률인데 법공률은 어느 곡선을 따라가냐에 따라 정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타 곡선을 따라갈 때, 즉 T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이 곡면의 법공률은 지금 곡선 베타의 곡률과 이 코사인 세타, 요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별건 아닌데 지금 방금 첫 번째 따름 정리에서 우리가 구한 게 임의의 접벡타인데 단위 접벡타 방향으로 곡면의 법공률을 살펴본다는 거는 이 모양 연산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좀 전에 여기 바로 위에 요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정리 5.9에 있는 그대로 베타 2' 이제 2' 하는 거죠. 여기 지금 U가 TTT라고 한다면 TTT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써드리죠. U가 지금 T죠. T 이렇게 한다면 정리 5.9에 따라서 원래 두 번 미분한 거랑 U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정리 5.9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사실은 두 번 미분한 게 점 P에서잖아요. 점 P에서 0이라고 잡았습니다. 원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0이고 U가 어디 P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노테이션을. 자,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거는 T'이라는 거는 카파와 곡선 베타의 곡률 카파와 단위 주 벡터장의 곱인 거고 UP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프레네 셀에. 그죠? 근데 요거 내적한다는 거는 카파 제로의 크기, n의 크기, u의 크기, 코사인 이 두 사이각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얘가 11이 되니까 결국 카파와 코사인 세타가 된다. 특별히 이 접촉 평면이 u를 포함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앞에서 본 이렇게 접촉 평면이 u를 품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접촉 평면과 곡면 사이에 만나는 요 베타는 법절단 곡선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n과 u가 평행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법곡률은 요 곡선 베타의 곡률에 부호만 다른 상태 된다. 앞에서 한번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름 정리 세 번째는 방금 뭐 보였죠, 그죠? 이게 베타가 법절단 곡선이라고 한다면 결국 법곡률은 법절단 곡선 베타의 부호만 다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가 법절단 곡선이 된다는 얘기는 뭐 좀 전에 한 것처럼 어차피 U와 N이 평행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 또는 뭐 마이너스 다른 방향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요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n과 u 사이의 사이각에 따라서 여기 좀 곡면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그게 참고 내용입니다. 참고. 자, 요 P점에서 u 방향으로 바라볼 때 복곡률을 생각한다 라는 게 결국 곡선의 곡률과 n과 u 사이에 사이각이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양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양수라는 거는 위에 u와 n이 예각이라는 거죠. 같은 각. 그러니까 결국 베타라는 거는 n 방향으로 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베타는 항상 이렇게 휘면 n이 안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베타는 n 방향으로 휘는데 이 사이각이 예각이기 때문에 결국 곡면도 똑같이 u방향, 곡면은 똑같이 u방이 똑같이 휘게 되겠죠. 네, 같은 방향으로 n 방향과 u 방향이 같으니까 곡면은 곡선이 휘는 방향과 똑같이 곡면도 휘게 되니까. 근데 반면 이 코사인 값이 k 코사인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둔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인 거죠. n 방향과 u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서 곡선은 베타는 이렇게 휜다고 한다면 곡면은 u 방향으로 휘어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복곡률이 0이다 라는 거는 결국 곡선의 곡률이 휘지 않는다는 거죠. k가 0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베타가 휘지는 않는다. 언제? P점에서 U 방향으로 바라볼 때는 P점에서 예를 들어 뭐 U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 그래.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면 곡선이 휘지만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때 베타는 예를 들어 베타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평평한 직선 같은 베타가 돼버리면 사실 베타는 휘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 방향으로 곡선이, 그러니까 베타가 직선처럼 보이는 이쪽 방향으로 바라볼 때는 베타는 휘지 않지만 곡면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곡면이 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M 위에서 UP 방향으로 바라보면 곡면은 이제 휘지 않고 평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접벡터 방향으로 바라보면 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곡면이 어떻게 휘어가는지를 좀 참고사항으로 살펴봤습니다.